김민석 전 총리께서도 네. 재판을 하는 것은 야만이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재판, 그렇죠. 사법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북한에 800만 불이 간 네. 사실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였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 이 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뇌물이 되는가라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권력의 힘으로 빼앗거나 없애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징계위에 다녀오셨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죠. 예, 박상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오실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위원이자 22만 유튜브의 유튜버죠. 백브리핑의 유튜브 운영자 백광현 기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동안 착석을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검사입니다. 네, 아유 저는 이렇게 대면으로는 처음 뵙는데 예. 아유 헌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광현입니다. 네, 우리 백 기자님은 두 번째 저희 네.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1부에서도 그렇고 오늘 어디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자꾸 모시고 있는데요. 박 검사님 지난 아직 안 나왔는데. 14 법무부에 잠깐 들어가셨다고 오셨잖아요. 예, 예, 예.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하셨다고 오셨는데 네네네. 그때 분위기 좀 어땠어요? 분위기야 뭐 조용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질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도 질문은 안 주셨고요. 그랬죠. 예, 주신 적은 없고 그다음에 대신 제가 이제 시일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기일을 조금 연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요 그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기일은 연기를 안 해주시고 녹취는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녹취를 듣긴 했습니다. 네. 30분. 저기 본인들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연어 술 파티는 뺀 거 보면 도저히 뭐 예. 법원에서 네. 아무래도 그런 건 없었다. 네. 그런 말을 했던 이화영은 위증을 한 것이다. 유죄다. 재판 땅땅땅 때렸는데 네. 느낌이 안 그래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좀 민망했겠죠. 네. 아니 그 의혹 제기의 근거였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민석 변호사 녹취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전에 제공해달라는 요청은 일단 묵살당했는데 네. 가서는 쭉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분량이었고 실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날짜는 두 날짜였고요. 네. 당연히 그 두 날짜에 통화 두 개인데 여보세요부터 시작은 안 해요. 아, 중간부터 시작을 해요. 둘 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두 개를 합쳐서 30분. 30분. 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제가 특별히 징계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맥락상 다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다 소명했던 그 맥락이라서 그래서 즉시 다녀온 다음에는 그 전체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달라.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에서 갖고 계세요 파일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은 한번 저희가 요리를 좀 해봤을 텐데. 예. 아니 근데 공개를 사실 못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언론사도 갖고 있고 예. KBS가 거의 뭐 살라미를 회치듯이 네. 10초 분량으로 쳐서 여러 번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러지 마시고 KBS가 전체 분량을 다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KBS 네. 듣고 계시다면 그게 아니면 박상현 검사한테 보내주고 이게 뭐랄까 기밀 파일도 아니고 대북 관련된 뭐 기밀을 요하는 파일도 아니고 박상현 검사를 주고 박상현 검사에게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 페이스북이든 자기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여기 나와서 TV조선 나와서 공개하면 국민들 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거를 전체를 다 공개하면 그거에 뭐 잘못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유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 공개를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고 계속 공개를 안 하셨는데 제가 전체를 들어보니까 공개를 이래서 안 하셨구나 싶더라고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걸 끝까지 공개를 안 하면 예. 이걸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 그 KBS 상대로도 제가 민형사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형사는 고소를 했고 네. 민사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혹시 저희가 입수가 된다면 네. 제가 전체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한번 입수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도 뭐 저기 이미 저 법조팀에서 자급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니 근데 국회에서도 갖고 계시고 저 네. 언론사에도 갖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국민들 다 보시는 그 국조 특위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전문을 공개를 못 하는 건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자신 있으시면 공개 좀 해주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얘기를 또 하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번에 충원이 됐잖아요. 예, 예. 그 5명인가 더 네, 충원이 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 뭐 그 조금 약간 이제 저는 짜맞추기 결론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아, 보세요? 예, 그거는 아주 부적절한 일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유컨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네. 예,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그런 식의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그 법무부에 있는 감찰 담당 관에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기일 연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정원을 맞춰서 위원을 늘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거는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정원을 맞췄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7명에서 13명으로 하게 되는 그 위원회 풀입니다. 아. 예, 풀입니다. 그 축구 선수가 저 몇 명이죠? 11명이죠. 11명이죠. 네. 11명이 정원인 거죠. 근데 선수단은 한 뭐 25명 뭐 여러 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축구 선수를 전부 고대 출신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 좀 뭐 그냥 가상으로. 고대. 예. 근데 그러면 축구 선수 11명을 바꾸지 않고 정원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12명, 3명 있던 그 선수단에 갑자기 한 10명 고대 출신을 집어넣어요. 아, 그리고 거기서 뽑으면 그 11명은 고대 출신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정원을 채운 것이다? 그러면 이전까지 하던 거에서는 정원을 안 채운 채 뭐 위법하게 했다는 겁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제가 물론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의 뭐 성향이나 뭐 그분들이 뭐 어떻다 이런 네. 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저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에서 기피 신청 때문에 무단 퇴정했던 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런데 그 바뀐 위원들에 의한 감찰위원회에서 갑자기 징계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굉장히 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약간 결론을 조금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오늘 언론사에 요청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재 잘하는 TV조선에서 이 의원들 어떤 사람들인지 의원들 명단 네. 많이 취재해서 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게 물론 법률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법조 출입 기자는 물론이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도 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정상화가 되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아마도 이분들에 대한 수사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검사님 앞에서 법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진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건 TV조선의 의견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제 의견입니다. 네. 저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위원들이 임명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권력이 묵인, 승인 혹은 허가를 해줬다. 네. 혹은 추천을 해줬다까지 저는 취재를 했고 듣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추가적으로 5명이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개입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의 개입이 있었거나 승인이 있었거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고 이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요. 이 5명 추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의원들로도 충분히 우리 박상현 검사 소위 말하는 징계 조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5명을 추가했다고 보는데 이 추가하는 과정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따져보고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 검사님도 최근 인터뷰 보니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 조직 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법한 일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판단하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조율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위법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충원된 인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 가장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실 분인 그쪽 그 청와대 쪽에 승인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예. 것이 저도 뭐 지금 백 기자님과 같이 굉장히 추측이 되고 네. 하나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사실 뭐 비밀이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윗선에 보고를 했느냐. 예예. 아니냐. 아니 윗선이 아니고 청와대. 청와대. 예예. 윗선에야 당연히 뭐 법무부 내 장관한테는 당연히 보고했겠죠. 그렇지만 위원을 뽑기 전에 이 위원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왜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이거는 반드시 네. 언론에서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비밀도 아니고요. 오히려 위법한 거거든요. 검사님 네. 만약에 청와대가 보고 받은 걸 넘어서서 예. 사람을 추천했거나 예. 혹은 임명을 강행했다면 예, 예.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굉장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들을 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사실상 권한이 없이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대통령 재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를 아주 수위 높게 해임 정도까지 되는 그런 징계를 하고 기소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공소 기각이 된다든지 공소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화영을 석방하려고 할 겁니다. 네. 사면시켜가지고 결국 이화영의 그 니즈를 들어주고 결국에는 입을 닫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사건을 망치는 거거든요. 대통령 재판에 영향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죠. 네. 예. 그 청와대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예. 방송이 그래서 예. 늦었네요. 예. 아니 일주일째 방송이 아니 늦었네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음주운전 하셨어요? 언제요? 기자님. 여기 오실 때. 아 저요? 예. 아닙니다. 예.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지 아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예. 음주운전 전과도.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대답할 그럼요.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NCND 한다든지 대답을 못 한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NCND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아니 예. 뭐죠? 이게 징계와 별개로 경찰 소환 통보도 받으셨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 21건 SNS도 그렇고 이거 뭐 선서 안 했다고 지금 경찰 조사 소환 통보를 받으신 네. 건데 네. 이런 거는 경찰이 되게 빨리 수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검찰, 경찰, 법무부, 공수처, 특검, 심지어 박상현 검사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서까지 모두 박상현 검사를 조사 수사하고 있어요. 알려진 게 이거고 저는 안 알려진 그 기관, 네.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국세청도 아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국세청도요? 국세청, 식약처 이런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 검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웃고 있고 늘 씩씩하시니까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박상현 검사가 테러범입니까? 연쇄살인범입니까? 연쇄살인범, 국회 폭파범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수사기관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도 출연도 많이 하시고 씩씩한 모습 보이시니까 네. 괜찮겠지, 다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박상현 검사 응원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박상현 검사님 응원해 주시는 그 슈퍼챗을 주셨어요. LYLY 감사합니다. OD1HR님이 박상현 검사님 응원합니다. 아이, 하고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런 집단 폭력을 현직 검사가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전현직 법조인들, 예, 특히 검사들, 검찰총장 출신들, 네, 뭐 대법관 출신들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피 철철 흘리고 있는 현직 검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직접 유튜브 출연료도 못 받는 유튜브 출연해서 직접 이야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료를 못 드리는 건가요? 뭐 저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받으세요. 예, 아니, 아니, 공무원이라 안 되나요? 예, 제가 다
무급으로 아, 무보수로 그러시구나. 신고를 다 예.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인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식사 대접은 해도 되죠? 아니, 3만 원 아닙니다. 이하는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예. 아니 지금 백강현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그 국회에 가서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이신데 이건 어떻게 맡게 되신 거죠?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요. 아 예. 오늘 이 방송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 그 뭐랄까 좀 악랄한 PD 작가분들이 네. 제 약점이 박상윤 검사인 걸 알고 박상윤 검사님 나오시는데 안 나오실 거냐 이래서 네.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같은 작전을 쓰더라고요. 예. 이런 특위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가 박상윤 검사 지키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 봤어요 회의에서 13일에 회의 공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발언이 상당히 명연설입니다. 한번 아이고. 들어보시죠. 그들이 두려운 건 이 더위에 감옥에서 견디지 못하고 열게 될 이화영의 입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서 악마가 한 수사, 악마가 한 재판은 무효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화영을 빼내려는 수작,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대장동 일당들처럼 이화영을 빼내서 입을 막아야 이재명의 죄도, 이재명의 재판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당신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해 보십시오. 이재명 임기 중에는 이화영에 대한 사면이 없다. 당당히 말해 보십시오. 아니 명연설 맞죠? 너무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이화영 부시사 얘기도 막 하셨잖아요. 와, 그거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아이고, 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재판이 대장동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재판 이야기를 안 하고 재판은 중단됐고 약간 묻혔습니다. 그 묻힌 이유가 저는 지금 감옥에서 나온 업자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꺼내줬기 때문, 자유를 줬기 때문이고 그들이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될 돈을 그대로 갖도록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이화영의 입을 다물어서 이화영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엮여 있는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죠. 대북송금 사건 역시 재판 역시 그냥 이대로 국민들에게 잊혀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박 검사님?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는 그 보안 사건 폐지와 더불어서 공소 기각 사유가 늘어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진상조사단이라고 또 미래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를 또 수사하고 있는 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임기 중에 이화영에 대한 어떤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 그것이 이화영의 사면이 모두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 재판은 임기 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임기 후에 진행될 재판인데 이게 무슨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과 관련이 있고 이화영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하거나 또는 공소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북송금 재판을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은 검찰의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시켜주면 이화영의 입은 닫히게 되고 결국 사건은 망가지게 되고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판 아니니까 상관없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미 김성태에 대한 재판은 한 번 공소기각이 됐었어요. 예. 잘 그걸 아마 국민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화영의 재판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김성태 재판 공소기각을 벌써 그 송병훈 재판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 2심에서 파기돼서 지금 재판이 재개가 다시 됐는데요. 이화영의 재판도 아마 송병훈 재판장께서는 공소기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주 과하게 징계를 하고, 예를 들면 뭐 플리바게닝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또는 저를 기소하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공소기각을 해야 될 사유가 맞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되셨죠. 네. 김민석 전 총리께서도 네. 재판을 하는 것은 야만이다. 야만이다.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김승원 재판 의원께서도 법원 행정 저 차장께 만약에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게 있으면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 쭉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이화영의 사면, 이화영의 석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법 리스크의 가장
핵이고 뇌관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네.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예. 혹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거 잘못된 기소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찰의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재판, 그렇죠. 사법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안 하게 하고 자꾸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조작이고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은 한 7, 80%가 이미 나왔죠. 예. 이미 그 북한에 800만 불이 간 네. 사실 관계 그리고 네. 그것이 이재명 그 지사의 방북 대가였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 이 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뇌물이 되는가라는 재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어떤 권력의 힘으로 빼앗거나 없애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권력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저 민주공화국의 가장 어떤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니까 예. 아시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 뭐 사실 박 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그 법무부의 그 이른바 미래위라고 하잖아요. 예.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 대상이에요. 이거 조금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닌가요? 마라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라탕이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모여서. 그렇게 기왕 모였으니까. 하지 마라. 공소 취소하지 말아야 말아. 기왕 모였으니까 예. 골목상권 부흥을 위해서라도 네. 그냥 술이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미 뭐 지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통과됐잖아요. 형소법. 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그 어제 저희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더라고요. 그 이유 있는 분노 맞죠? 그렇죠. 저 보안수사권 폐지에 이익이 되는 집단은 딱 하나뿐입니다. 네. 정치인들, 곧 권력자들.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거에 연결된 재벌들은 이제 사실상 면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경찰이 사실 저 국회의원 수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주 그냥 뭐 강력 사건이라든지 뭐 성비위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뇌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병기 수사도 아직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잊혀졌어요. 네. 김병기. 네. 근데 그게 수사가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수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민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분쟁 해결이 아예 딱 막혀서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처벌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은 치안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주 세계에 내놓고 자랑스러워하는 K치안. 예.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거의 뭐 공기와 같이 이렇게 당연한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선진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서양에 있는 선진국들이 그런 치안의 어떤 붕괴를 겪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현실화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백 기자님도 뭐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는 얼마 전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다시 수사하면 모든 게 잘 되고 경찰 혼자 수사하면 모든 게 잘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 힘이 없는 분들이 한 번 더 기댈 때가 있는 거 있냐 없냐의 문제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강아지한테 물린 여성이 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수술 중에 손가락을 절단해버린 사건이 동의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재판에 가서 어떻게 판결이 날진 모르겠지만 경찰이 이걸 불송치해버렸고 지역 경찰이 검사들이 이제 보안 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한 번 더 기댈 수 있고 한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 절차가 결쳐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을 때는 승복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한 번 더 승복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과정 자체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들을 제외하고선 모든 시민들은 앞으로 불안하고 억울하고 납득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네, 책임은 이 정부가 져야죠. 근데 책임은 정부가 지면 되는데 피해는 국민이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실제로 검사님도 수사를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네. 아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제로 국민들이 겪어야 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적인 피해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예. 그 구조적인 피해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무리 잘된 수사라도요. 그걸 공판에 맞추려면 뭔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세의 조정이라도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속 요건에 맞춰서 모든 게 맞춰져야만 기소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기소는 결국 잘못된 게 돼서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이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전환을 시키려면 그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검사가 하는 수사가 아니라 검사가 공판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이 빠졌다든지 예, 그 시간에 따라서 구속 요건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네. 범죄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돼야 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숨쉬듯이 해야 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검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사한 것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게 했다. 이것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백광현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기댈 때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기대기 위해서 검사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취지로 제가 보완 수사를 요구를 내려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를 경찰 가서 하십시오. 모든 거를 2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경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가 2차 가해를 그냥 2차 가해를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든 검찰청에 내는 그 순간 그거는 증거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합의서를 내든 무슨 서류를 내든 그거는 검찰청에서 받을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사가 읽어보고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경찰에 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니까 경찰에는 사건이 없는데요. 지금 검찰에 와 있는데요. 제가 보완 수사를 내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그게 갔다고 하면 그때 다시 내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가 돼서 그리고 다시 검사에 오고 이게 한 6개월 걸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정상적으로 원래는 검사가 듣고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요. 한 6개월 걸리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더 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검사가 그거를 또 듣고 판단하는 그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내리는 시간,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 이게 생각만 해봐도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판도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상의 낭비와 어떤 피해 그게 2차 가해지 뭐가 2차 가해예요. 피해자한테 무조건 2번 얘기해야 돼. 검사님한테 얘기한 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예.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고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폭탄이 떨어지면 당연히 복구가 되죠. 예. 그렇지만 그때 입었던 피해 돌아가신 분들 피해 보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번 잃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되돌리는 것도 빨리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더 이상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와 똑같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법치를 내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그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 부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지능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숫자가 엄청 늘었다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전문이시고 우리 박상현 검사가 아니, 보이스피싱 그러니까요. 범들 잡는 전문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네. 어쨌든 검사들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렇죠. 경찰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신병 확보 빨리 하고 실보 빨리 하고 맞습니다. 이건 경찰이 하고 그래서 수사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 예. 제 나름의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예. 시민들은 복잡하고요. 권력자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한가요? 네, 지역 경찰들은 절대로 지역 정치인을 수사할 수 없어요. 아, 그게 경찰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경찰이 능력이 없고 부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원상복귀가 언젠간 될 건데 그동안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시민들이 흘린 그 눈물이 이 정권을 침몰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K 치안 있지 않습니까? 치안은 법 문화, 법 감정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옆에 휴대폰으로 자리 맡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휴대폰인데 그걸로 자리를 맡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 그것이 한번 만약에 붕괴된다. 그러면 법 문화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법 문화가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좀 약간 팍 와닿네요. 아니 이미 저기 영국 가보셨어요? 뭐 스페인 가보셨어요? 네. 저기 뭐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거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예. 사건 폐지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원상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문화가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게 그런 나라들이 아니 우리나라보다 뭐가 부족해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예, 아니 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100만 원, 아니 150만 원이죠. $1,000. $1,000 이하는 아예 뭐 잡지도 않게 돼 있어서 그냥 뭐 샵 리프팅 같은 게 그냥 샵에서 막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문화같이 그렇게 아주 최고의 선진국도 그런 식의 문화가 한번 생기면 그걸 뿌리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그런 문을 열어놓습니까? 네. 일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네. 오늘 또 기자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데 한 번 네. 더 물어보셔야 돼요. 형소법을 지금은 읽었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예, 어디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예,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재명 씨가 아. 지금은 형소법을 아직 안 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읽었는지 지금은 좀 읽었겠죠. 기자들 취재를 해야 돼. 물어봐야죠. 예. 읽으셨나요? 네. 저희 청와대 기자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한글을 잊으신 건 아닌가요? 라고 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동안의 인터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자 이래가지고 조작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러면 그 기소 없애야죠. 이게 원칙 아닌가요? 기왕 기소했으니까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지 해보세요. 그것은 야만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됐건 하나의 예로 저는 대통령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아니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것이 명확하면 당연히 그 순간 끝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조작 기소는 바로 그 순간에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것이고요. 실제로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청와대까지 간 거에 있어서는 네. 권력욕이나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TV조선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고 조율된 적도 없고 질문지를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권력욕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아니고 감옥 가기 싫어서 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감옥을 안 갈 목적의 공소 취소, 공소 기각, 4심제 뭐죠? 법 무슨 법이죠? 법 왜곡죄, 법 왜곡죄. 입에도 안 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물론 박상용 검사가 밉겠지만 박상용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한다. 이재명의 슬로건이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공소 취소 반드시 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할 네, 거다. 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백총 이응 지읒 미음 학 제명하게 창시자고 예, 네. 박사님임 네, 네. 예, 라는 댓글이 재밌네요. 예. 1학년 1학기거든요. 공소 취소합니다.
예. 그 끝으로 아까 저희 백 기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권력자를 향한 수사 검사의 탄압을 거의 홀로 맡고 있다. 박상용 검사께서.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빚을 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아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근저당 잡힌 거예요. 근저당. 갑자기 방송 일주일 사이에 늘었어. 채권자 아유, 박상용 검사로서 한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아유, 그냥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기댈 수 있는 데 여기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현명하시게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공소취소 특검은 어쨌든 저지시켜 주신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이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법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고맙습니다. 백 기자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예. 지금 공소취소 국민들이 저지해 주셨잖아요. 맞죠? 국민들이 저지해 주고 왔는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라는 문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선서 안 하신 거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선서도 하고 처벌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벌받으면 안 되지만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박 검사의 이제 박 검사가 방송도 많이 나오고 박 검사님이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정치인 취급을 하시는데 아니고요. 박상용이 하려는 건 정치가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정치 아니고 정의입니다. 근데 정치 아니고 박 검사가 좋아하는 건 법치입니다. 법치. 네. 그러니까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박 검사가 하는 메시지 공소취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저지 같은 박 검사가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하는 뉴스다가 되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뉴스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 경남 거제에 지금 사흘 동안 1000mm에 가까운 아이고. 폭우가 괴물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부산 통영에도 지금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기상청 발표로는 거의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하던데. 나라님 때문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아,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눈치 없이 끼어들었네.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좀 먼저 좀 아, 이게- 가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위험한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조상 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위험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사태 때문에 그 인명 피해까지 지금 생긴 네, 상황이라 이 부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여튼 근데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 빗물바지랑 그 또 오수관 막힘까지 시시콜콜 잔소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권 초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뭐 재난재해가 다 나라님 탓이겠냐마는 그래도 요즘엔 좀 다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뉴스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